살면서 스쳐가는 인연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뒤돌아보면 그 사람은 정말 운명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운명적인 상대. 이렇게 말하면 흔히 로맨틱한 관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모두 포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모든 종류의 특별한 인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은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의 인연복, 인연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특별한 인연을 어떻게 만날지, 어떤 관계가 될지, 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면 이 귀한 인연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이랑 또 이 사람을 만난 후, 이 두 차이에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보여요. 이제까지 좀 갇혀 있었던 잠재력이라든지 보이지 않던 힘들, 이런 부분에서 날개를 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어느 관계든 1번 분은 이분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또 새로운 인생의 어떤 동기도 찾게 되실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수비아 카드에서도 숫자 78이 나왔는데 이 숫자 7은 변화를 말하고 8은 완성을 말해요. 안정적인 어떤 단계에 도달한다는 걸 말하죠.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인피니티 뜻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1번 분은 이분을 만나고 나면 삶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무한한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합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코브라가 떴고 지금 상대방은 돌고래가 나왔거든요. 코브라 입장에서는 지금 바다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바다의 이야기를 이제 돌고래가 들려주겠죠. 또 여러분 역시 상대방에게 또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이런 조합이 만약에 연인이라든지 이런 로맨틱 관계로 들어왔을 때는 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다든지 업무 계열이 좀 다른 좀 그런 편에 속해요. 서로 영역이 다른데 그 영역에 대해서 또 서로 존중해주는 면도 강하죠. 당신이 하는 일은 충분히 전문적입니다. 그 전문성을 믿고 존중합니다. 이게 또 서로의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궁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두 분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따로따로 전문가가 되는데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일단 코브라랑 돌고래랑 둘 다 똑같이 지능이 엄청 높거든요. 또 그리고 둘 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회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좀 유연하고요.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를 읽어가는 마케팅 능력이나 자기 능력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또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은 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진짜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두 분의 관계가 로맨틱한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도 될 수 있는데요. 서로 영역이 좀 다르고 또 전문 분야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좀 완벽한 조합이 될 거예요.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담당하고 나는 좀 이쪽을 맡을게. 이렇게 서로의 등을 딱 맞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죠. 만약에 친구라면 여러분에게는 서로 더 자극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좀 이런 분이 더 어울려요.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차원이 강하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1번 분들 경우에는 나한테 운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어떤 운명적인 상대는 누굴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서 진짜 가장 큰 힘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실 때는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람, 또 내가 갈 수 없는 영역을 보여주는 사람, 또 그쪽의 전문가인 사람, 그래서 나도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또 상대방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이런 차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차원으로 관계가 맺어지든 부부관계일 때가 가장 좋은 합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동업을 하시면 진짜 좋은 합이에요. 왜냐면 두 사람이 각자 독립성이 있으면서도 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됐을 때 돈을 진짜 많이 벌 수도 있고 모을 수 있거든요. 또 두 분의 어떤 연애 과정이나 동업의 과정이 정말 쉽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1번 분은 사실 너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합을 이루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 사람, 전공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 만나시는 게 좋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로 좀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좋다고 보여요. 같은 분야에 있으면 은연중에 좀 경쟁심도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커리어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디션에서 계속 붙어요. 근데 딴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붙는 사람은 작품에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바빠질 거고 이제 둘이 같이 있을 시간도 부족해요. 그럼 반대로 계속 떨어지는 사람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책감도 생기고 우울하죠. 또 위로도 받고 싶고. 근데 이제 상대방은 바쁘니까 위로받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 경우에는 서로 같은 면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시야를 가졌을 때 그때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누군가 만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랑 또 나한테 정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다. 독립성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운에 적합한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 또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도 더 균형 있게 유지해 가실 수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면 또 여러분 자체가 좀 새로운 분야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 있는 사람이랑 맺어질 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새로운 자극이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이제 나의 인연에 좋구나. 인연의 끈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또 그러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가신다든지 시도하지 않았던 취미생활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경청하는 것도 좋고요. 또 누군가 소개로 만난다고 하신다면 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분야 출신인 사람, 이제 그쪽에 조금 호기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요. 동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맥의 운을 활용하셔서
전공이 다르다거나 뭐 전문 분야가 달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좀 소소하게라도 이제 취업 면접을 하려고 스터디 모임을 짜야겠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전공인 사람들을 모아보시는 게 좋아요. 좀 인사이트가 다른 사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을 섞어서 구성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맥운, 인연운에는 훨씬 더 좋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또 코브라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깊이가 있으세요. 더 깊이 같은 분야를 팔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약간 넓은 시야를 보장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운의 흐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또 창의성 있는 분야의 활동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인연운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거, 한 우물에 갇혀있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조금씩 활동 영역도 확장해보시고 넓혀보시는 게 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요. 특히 애정관계라면 더더욱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조금씩 확장하시려는 시도, 또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거나 새로운 분야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점점 신이 여러분한테 좀 안목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도 점점 키워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카드, 조언 카드가 나왔는데 당신이 가는 길은 신의 가이드가 함께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1번 분은 좀 확장이라든지 변화 이런 데 있어서 더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운명적인 상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예스 카드가 떴는데요. 또 관계가 변할 것이다 이런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은 경우에 이번 분은 아직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고 보여요. 만약에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운명적인 상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두 분 사이에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관계가 변할 거다라는 카드에 보시면 숫자 56이 나왔는데 이 56을 뜯어서 보면 숫자 5랑 숫자 6이 만난 거잖아요. 숫자 5가 변화를 말하고 숫자 6은 안정과 평화를 말해요. 결국 안정과 평화를 만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변화를 겪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분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만나서 이제 관계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걸 좀 강하게 암시하는 카드예요. 혹시 나는 이미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시라면 두 분 관계는 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나는 이미 만났고 더 이상 운명적 상대를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확신하신다면 오늘 리딩을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정말 운명이 말하는 찰떡궁합으로 만들어갈지 이런 변화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만나지 않으셨다고 보이기 때문에 리딩을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이겠구나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일단 카드들을 조합해 보면 이번 분은 좀 타고난 성향 자체에 이제 강인함도 있으시고 좀 내공이 깊으세요. 어떤 룰이라든지 또 규칙이나 삶의 원칙 같은 게 있으신 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규칙이 또 강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좀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 운에 딱 맞는 사람, 어떤 나의 기준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을 말하는 카드에 늑대가 나왔는데 늑대는 또 기운이 강하잖아요. 자기 보호도 있고 자기 가족 또 자기 영역 여기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해요. 나는 이거는 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좀 뺏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좀 강하고 좀 아주 단단한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을 보통 말해요. 근데 이렇게 단단한 늑대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24시간 언제나 눈 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이 늘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방은 전갈이 나왔는데요. 전갈이 진짜 늑대한테 딱 맞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늑대는 체구가 크니까 좀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발 아래에 아주 작은 게 공격하면 자기는 맥을 못 추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전갈이 자기 편이면 진짜 좋겠죠. 전갈은 굉장히 날카로운 독도 가지고 있는데, 발 아래에 아주 작은 것들은 전갈이 진짜 최고거든요. 모든 걸 제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한 편이 됐을 때는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요. 이번 분께서 스스로 보셨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아주 완벽하게 짝을 맞춰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요. 이런 합인 경우에는 사실 부부가 됐을 때, 특히 자녀가 있을 때 진짜 좋은 궁합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부부로서의 궁합도 당연히 좋지만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게, 엄마한테서 이런 부분을 받고 아빠한테서 이런 부분을 받고 이렇게 다 좋은 점만 뽑아갈 수 있어요. 각자 엄마 아빠로 유전적으로 살 때보다 이 자녀가 가져가는 유전적인 형질이 엄청 좋거든요. 그야말로 두 사람이 만나서 진짜 새로운 걸 창조할 때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또 가정을 운영할 때 자녀를 키운다면 서로 약간 바톤 터치 해야 되는 일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일정을 가졌다면 또 다른 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좀 타임라인이 합이 잘 맞아야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랑 계속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팀이 돼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완벽한 삼각형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면이 진짜 편한 게, 이제 이번 분은 워낙 늑대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또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은 둘 다 출퇴근 시간이 똑같다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남한테 부탁한다고 하면 두 분 다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래서 아예 두 사람이 딱 역할을 나눠서 시간대를 나눠서 전담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진짜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늑대랑 전갈은 서로 다 이 자기 것을 보호하려는 게 진심이거든요. 서로 가정에 정말 진심이세요. 이 아이가 생기고 나면 완전 집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 보호 성향이 커지면서 서로 다툴 일이 별로 없어져요. 물론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커리어 욕심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시기적으로 딱 약속한 듯이 우리가 지금은 육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딱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나시면 정말 이번 분은 결혼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자녀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만약에 이 조합이 비즈니스 파트너나 친구같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서로 동업할 때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영업을 계속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외근을 하고 한 사람은 실내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한 사람은 물건을 만들며 한 사람은 마케팅을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친구라면 성격이 조금 다르거나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죠. 공통적으로 이번 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운이 좋아지는지를 보면 결국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게 이번 분을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꾸로 상대방도 스스로 겸손해지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정도 더 커지죠. 서로 다 각자 완벽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니까 목표와 방향성을 일치하면서 서로 나눠서 하는 거. 근데 이게 서로의 완벽주의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게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단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채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늑대가 떴기 때문에 이번 분은 좀 독립적인 성향도 있으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야말로 함께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 더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고 바톤 터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연인이든 동업자든 친구든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엄청난 카드들을 많이 뽑아 오셨어요. 일단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 좀 기가 강하신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들어내는 스파크가 엄청나요. 각자 좀 바르게 서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약간 거대한 한쪽에 참나무가 있고 또 한쪽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두 나무가 좀 웅장하게 서 있는 좀 이런 이미지도 떠올라요. 두 분이 뭐 같은 점이 맞냐 다른 점이 맞냐 이런 거는 좀 따질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존재 자체가 각자 빛나고 있어요. 같은 점이 많은 대로 두 분은 또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킬 거고 다른 점이 많다면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새로운 그림이 완성되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수비아 카드를 보시면 숫자 5가 떴는데 변화, 체인지라는 아주 깔끔한 단어가 적혀 있어요. 숫자 5 자체가 변화를 말하는데 이 체인지 카드는 인생 전체에 아주 거대한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은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진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한다거나 새로운 일에, 새로운 영역에 개척하는 이런 가능성이 커요. 절대 혼자라면 할 수 없던 일을 이 사람 만나고 나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두 분의 합을 읽어보면 일단 여러분은 코스믹 에그, 굉장히 특별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덱 전체가 동물 카드들인데 이제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고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우주 전체가 이 알 속에 담겨져 있다. 미지의 세계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3번 분은 인생 자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로 뽑은 카드가 바로 이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획하시는 걸 초월하는 완전히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말하는 카드에는 지금 불가사리가 떴는데요. 불가사리도 힘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의해서 흘러가고 또 그러면서 정착하고 싶을 때 딱 붙어서 정착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도 변화에 강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분을 뭐 심플하게 설명하면 뭐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이동을 즐기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크게 관점을 넓혀서 보면 이분은 누군가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창조한다거나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거나 좀 이런 면이 강한 분이에요. 개척자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합을 보면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활발하고 도전의식도 강한데 원래 코스믹의 그 알 자체는 이동이 없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더 에너지가 움직임이 좀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되게 잘 움직인다.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시도해볼까?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받는 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합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먼저 뭔가를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다거나 자극을 주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좀 이런 순서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막상 알은 옆에서 막 깨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에서 나오잖아요. 막상 여러분이 스스로 알을 깨우고 나면 그럼 불가사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더 큰 능력을 보여주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자극을 받는 거죠. 나도 뭔가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빨리 대박이 난다거나
성공을 더 크게 하는 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직을 했는데 이직하면서 정보를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나도 이직해봐야겠다. 그럼 완전 뭐 연봉이 올라가면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이동의 불씨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차원도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분이랑 두 분이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더 작은 나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쑥 자라서 둘이 비슷해지거나 여러분이 오히려 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두 분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더 좋은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배드민턴이나 뭐 탁구나 테니스 같은 그런 경기들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복식 경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잘하면 당연히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두 분이 그런 식으로 복식 경기팀, 서로 각자 경기를 하더라도 이제 합산해서 점수를 내면서 이기는 좀 이런 조합이라 서로 경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두 분 사이에 있는 적, 뭐 이런 나쁜 점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적이 있어요. 이런 합인 경우에는 사실 부부로 만났을 때 진짜 좋겠죠. 왜냐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데 도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도전을 자극하고 정보를 주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함께 하고 혼자라면 절대 시도하지 못할 거 이런 걸 해보게 되는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어떤 여러분의 자극이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코스믹 에그를 위해서 3번분을 위해서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이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걸 정보를 받아서 다른 사람은 더 좋은 데로 이직하거나 같은 데로 이직하게 되는 이런 결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두 분이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러면 뭐 상대방이 일단은 트렌드를 먼저 읽는 편에 가깝고요. 또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좀 이런 가능성이 매우 커요. 결국은 불가사리가 일단 먼저 코스믹 에그를 알아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연인이나 뭐 친구나 뭐 비즈니스 파트너나 다 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뭔가 정보를 준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호감을 표현한다거나 좀 이런 쪽에 가깝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3번 분이 마음가짐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일단 일을 던지잖아요. 이게 이제 변화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래 입장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 속에 있는 게 편하고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는 원래 두려워요. 뱃속의 아기 입장을 생각해보면 뱃속에만 있는 게 편한데 갑자기 세상 밖에 나오면 이게 뭔 일인가 싶으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엄청 많이 울잖아요. 이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뭐 혼란스럽겠죠. 또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제안하는 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의외일 수도 있고 또 연인의 관계라면 상대방이 먼저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예상하지 못한 패턴일 수 있거든요. 당황할 수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변화,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지금부터도 중요해요.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거나 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는 자기가 발로 막 여기저기 꾹꾹 눌러보고 그러다가 제일 얇은 데를 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가 될 거고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 불가사리가 주는 인상 때문인데요. 첫인상에서 여러분한테 매력을 어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사리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3번 분 입장에서는 아래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불가사리가 괜찮은 사람일까? 뭐 괜찮은 제안인 걸까? 믿어도 될까? 좀 이런 고민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삶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오늘 카드들은 3번 분이 지나치게 안정을 오래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알도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좀 변화가 어색하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마인드, 그걸 지금부터 가져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면서 3번 분은 지금까지의 삶보다 훨씬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 특히 엄청난 성장,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읽어보면 가장 먼저 수비아 카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숫자 66이 적힌 힐링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숫자 66은 연속된 숫자 6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직 넘버, 엔젤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한 자릿수로 있을 때보다 힘이 2배 이상 강력해져요. 근데 원래 숫자 6이 평화를 말하고 안정과 조화를 상징하는데요. 근데 이 안정의 힘이 2배 이상 나온다는 거니까 이 관계 자체가 4번 분에게 진짜 엄청난 안정과 조화,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다른 카드들을 보면 또 4번 분들 내면에는 좀 깊숙이 어떤 상처가 자리하고 있거나 좀 외로움이나 불안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때로는 말로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감정적인 혼란이나 복잡함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 좀 지친 상태나 힘든 상황 겪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조언 카드에서도 플레이 카드 즐겨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단순히 여러분은 지금 운명적인 상대가 누구일까 이런 부분의 궁금증을 뛰어넘는 어떤 고민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4번 분들이 꾹 누르고 계신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운명적인 상대를 보기 위해서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카드들이 나왔다는 거는 오늘 카드들이 그런 상처나 어려움을 주목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4번 분은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분의 합을 비교해보면 지금 여러분은 비버 카드가 떴고 상대방은 문어 카드가 나왔는데요. 둘 다 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두 분은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좀 더 강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의 다른 점은 방향성인데요. 비버는 자기 집을 계속 쌓아 올리는 성장 욕구, 상승 욕구가 강해요. 근데 문어는 아래에서부터 또 옆으로 아래로 먹이를 막 가서 집어 올리고 끌어당기는 이런 수평적인 힘이나 밑에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힘이 강해요. 그리고 위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을 이미지를 읽어보면 일단 비버가 집을 짓는 목적이 있는데 물건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예요. 돌도 필요하고 나뭇가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굉장히 깊은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물에 강한데 저걸 갖고 싶은데 내가 깊이가 너무 깊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문어가 집어서 올려주고 결국 문어의 도움을 받아서 비버가 위로 집을 쌓아서 올리는 더 탄탄한 물에 강한 집을 만드는 좀 그런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문어가 깊은 데서 돌을 꺼내준다. 이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비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을 갖다 주니까 이제 비버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면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4번 분은 이분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 좀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상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럴 때 상대방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번 분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을 간호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신 일을 맡아서 해준다거나 완벽히 커버해주는 좀 이런 식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깊은 데서 무거운 돌을 끌어올린다. 이런 이미지를 힐링이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데 숨겨져 있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돌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연인이나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래 집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나 뭐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분이 그걸 치유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걸 해소해 줄 거거든요. 아, 나도 이제는 어려움, 뭐 가난 이런 데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이 제대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아. 또 너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상처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고 가슴에 묵직한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간호 이런 부분은 진짜 부부가 된다면 꼭 필요한 영역일 거예요. 또 부부가 아니라 동업을 한다고 하면 동업자 사이에서도 내가 아플 때 옆에서 막, 야, 너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아픈 거냐, 이렇게 타박한다든지, 너는 빨리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 그거 괜찮다. 너 충분히 쉬어도 된다.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이고요.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 편견 없이, 비교 없이, 정말 뒤에 다른 마음을 숨겨두지 않고 4번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한테는 내 가슴에 있는 무거운 돌들도 치울 수 있다.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 근데 결국 여러분은 부부로든 동업자든 친구로든 이런 사람이 힐링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정서적인 지지나 안정이나 평화, 힐링 이런 관계는 사실 부부 관계일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부 사이에 어차피 이런 게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면 그 원래 부부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서로 공감이 안 되면 부부 사이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4번분은 만약에 결혼을 염두에 두신다면 꼭 이런 힐링의 부분을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진짜 내 깊은 내면을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또 상대방은 나의 이런 상처나 아픔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원래 사람이 서로 막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4번분이 인연의 어떤 깊이나 나를 진짜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4번분들은 관계에서 약간 희생적인 면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더 상대방을 위해줘야 되고 내가 좀 기다리고 양보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스스로 힐링하는 그런 역할, 힐링해주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 고를 때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 기댈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면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여요. 모든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면 이게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고 4번분 자체가 오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운명적인 상대는 여러분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기댈 수 있고 여러분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연을 판단하실 때 한번 이런 기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은 정말 완벽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조합은 이제 연인 간의 궁합으로 봤을 때도 정말 최적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어떤 커플이 오셔서 궁합을 보시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카드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아니 두 분은 궁합을 뭐하러 보십니까?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조합은 사실 연인이나 부부로서 정말 좋고요. 또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든 친구가 되든 가족이 되든 합이 진짜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취약점이 있잖아요. 또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도 떠올라요. 전쟁할 때 앞만 보고 이제 전진해야 되니까 내 뒤는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군인은 뒤를 조심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전쟁에서 나온 용어가 이제 백업한다, 뒤를 받쳐준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전쟁에서는 이렇게 백업을 해주면 뒤를 안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제 파일을 백업해두면 혹시 어떤 큰일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백업해둔 파일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백업이 되는 사람, 두 분은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된다고 보여요. 지금 두 분의 합을 보면 여러분은 곰 카드가 나왔고 상대방은 독수리가 나왔어요. 곰은 땅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동물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죠. 이렇게 두 분은 좀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약간 만렙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곰 입장에서는 손이 빠르기도 하고 힘이 세요.
근데 막상 걸음 자체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움직임이 워낙 크니까 적이 봤을 때 좀 들킬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독수리가 본 다음에 바로 알려주면 곰이 적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좀 작은 적이다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아예 낚아챌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독수리 입장에서는 너무 적이 큰 존재라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둘이 신호를 주고받아서 곰이 나타나서 싸우면 독수리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5번 분이랑 2분은 특히 이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여기 있어서는 서로가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분은 전략적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전투적으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 있을 때 그때 진짜 최고의 조합이다.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곰이랑 독수리랑 합이 들어왔을 때는 의사소통이 이제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의사소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눈빛만 봐도 알아채야 되거든요. 두 분 다 기본적으로 눈치가 빨라요. 눈빛만 봐도 지금은 이 작전을 써야 돼.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두 분이 딱 마음에 와닿게 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워낙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고 일단 믿을 수 있는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부부라면 좋은 점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너무 일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 완전 쉬고 싶은 녹초가 된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딴 사람은 왠지 이 사람이 피곤할 것 같다. 미리 이렇게 생각해서 뭐 집안일을 싹 해놓는다든지. 근데 그러면서 생색내지도 않는 거죠. 그럼 이제 피곤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고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이 사람이 한가할 때는 집안일을 해놓는다거나 약간 눈치를 봐가면서 근데 눈치 보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일해요. 이제 그러니까 부부로 산다거나 룸메이트로 살 때 진짜 좋을 거고요. 또 곰의 입장에서는 하늘을 알 수가 없고 독수리 입장에서는 땅을 완벽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무조건적으로 믿어줄 수밖에 없고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믿어주는 신뢰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진짜 아예 딱 각을 잡고 부부가 돼야겠다 뭐 룸메이트가 돼야겠다 그러면 약간 각자의 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각자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 거 도와줄 거거든요. 서로를 위하는 열정과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수비아 카드에서도 숫자 6이 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애정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한다면 두 분이 역할이 조금 나뉠 거예요. 뭐 한 사람은 물건을 만들고 다른 사람은 물건을 판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뉠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대방 일을 도와주려고 할 거고 너 힘들 거니까 잠깐 쉬어라. 내가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 약간 애정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동업자랑은 진짜 할 수 있겠다.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친구라면 약간 언제나 서로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 찐친. 약간 이런 관계라고 보여요. 사실 이런 합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진짜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상의해야 되는 이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기본적으로 좀 믿어주기도 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 약간 맥락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돼 있으신 분들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거든요. 부부로 산다면 또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요. 뭐 집을 이사를 한다거나 뭐 커다란 경제적인 결정을 한다거나 뭐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관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아예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누구나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화를 잘 해낼 수 있느냐, 토론의 자세, 협의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돼야 약간 말이 통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만큼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5번 분들이 이분을 찾고 싶다. 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늘과 땅을 다르게 살고 있는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과 좀 다른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 전공 분야가 다른 사람, 오히려 반대인 사람 그런 쪽을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관점도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또 서로 존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정말 5번 분에게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곰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연결이 동등하게 될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 에너지를 동등하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5번 분한테 당신은 진짜 곰이니까 땅에서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군요. 당신 분야에선 정말 전문가군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붕 뜬 그런 칭찬인지 아니면 진짜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단단하게 있어야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 진심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칭찬이나 격려나 응원 같은 걸 받았을 때 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결국 나랑 좀 다른 분야에 있지만 좀 비슷한 자존감과 능력을 가진 사람, 단단한 사람, 나랑 같은 관점은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같은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 또 소통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적 상대라고 보이고요. 또 부부관계나 연인관계가 아니라 정말 동업자나 친구를 찾으실 때에도 여러분은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여러분의 운을 더 키워주는 방향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